오늘 미션 21일 차입니다. 와우. 하루하루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우리 하윤정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후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채팅방에도 올려놨는데 이미지 사진들 왜 안 주십니까? 지금 두 분 빼고 아직 안 주셨어요. 제가 굳이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은 아실 거기 때문에 주셔요. 어차피 우리 책 내려면 이미지 사진 필요해요. 내 사진 넣을 거라서. 근데 다른 동기 작가님은 사진관에서 찍어서 굉장히 럭셔리하고 예쁜데 내 사진만 일반 사진 내면 그렇잖아요. 괜히 우리 그 사소한 것에서 기죽지 말자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내세요. 마음을 내셔서, 지금 오늘 30일이죠. 그죠? 6월 1, 2, 3, 4. 6월 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사진관에 예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잠깐만요. 달력 잠깐 볼게요. (6월 12일까지는) 주십시오. 이미지 사진 제출 안 하신 분들. 네. 작가님 뻐록 났어. 사진 제출 안 하니까. 주셔요. 다들 바쁘시잖아. 그죠? 다들 바쁘시니까 여러 말 할 그거 안 되니까 언제까지 주세요 이러면 착착 좀 해주세요. 아셨죠? 네. 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일기 너무 다들 잘 쓰고 계시고요. 여기에 조금만 이제 팁을 더 드리자면 내용별로 단락을 좀 나누세요. 이렇게 너무 따닥따닥 다 이렇게 붙여서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쓰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한 가지를 쓰시더라도 제대로 깊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녹여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개 쓰던 거를 조금 축약해서 뭐 내가 오늘은 뭐 감사할 거리를 뭐 2가지만 적겠다, 3가지만 적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더 집중화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좀 풀어낼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이제 오늘부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톡방에 벌써 오늘 거 올리신 분은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또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 맞춰서 조금만 더 규칙을 더 집어넣어서 감사일기를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비타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윤정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의 비타민을 나무에 앉은 새는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무 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었기 때문이죠. 항상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한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그냥 둥달아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믿고 또 내가 믿고 나가다 보면 주변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저는 아직 눈먼자의 도시 이제 오늘 좀 많이 읽었는데 226쪽까지 읽었습니다. 네, 작가님 소리 조금만 크게 가까이 오세요. 노트북 가까이 오세요. 눈먼자들의 도시 226쪽까지 오늘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도 또 너무 재밌는 것 같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일기는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써서 오케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작가님한테만 해당되겠어요? 다한테 해당돼요. 예, 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타인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소에 의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신을 절대 믿지 못해요.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제 습관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에 태클을 걸고. 예, 그런 사람 옆에는 또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너무 숨 막히니까. 일단은 우리를 철저하게 믿는 연습부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습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불쑥불쑥 본성에 의해서 나를 막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늘 내 마음 한 중앙에 나를 믿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꿋꿋하게 가운데 있으면 좌충우돌하더라도 금방 제자리로 탄력받아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 꿋꿋하게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자, 우리 두 번째 김정희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심리학은 어렵지만 그것도 별 관심이 없었던 연애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오늘은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7번째 방은 필요하다는 챕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다 작가님들은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 분도 있고 뭐 일부러 마련한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그 본인만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썼는 챕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함께 하면서 제가 제 공간이 있지만 책을 읽는 공간을 특별히 또 마련해 놓고는 쓰지 않았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공간에 있을 때 오롯이 제 자신인 것 같아서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있는 분들은 또 그 소중함을 덜 느낄 수도 있지만, 그곳에 있어서 편안하고 또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어떤,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도 어떤 공간 속의 공간이어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네. 김미경 대표님이 개발한 자기만의 공간, 그 책상이라고 하나요? 예. 그게 되게 고가에 팔리고 있거든요. 100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120만 원대인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정말 딱 1인용이에요. 딱 1인용 자기 책상. 책상인데, 꽤 비싼데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해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조건이 제가 이제 1인 기업이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선입견을 가졌어요. 공유 오피스면 다른 대표들하고 한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싫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아마 감사하게 생각하자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각 기업만의 공간이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그 안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쉬는 날 없이 출근하는 것도 그 공간이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장소에 가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고. 창조적인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정희 대표님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중장년들 나이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자기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또 작가님들은 더 그렇겠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의 특강 감사합니다. 자, 김순옥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컴퓨터에 작업을 하는 게 홀랑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타임스탬프를 찍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홀랑 날아가 버렸어요. 어머, 타임스탬프 찍고 이거 워드에 적는 거를 네. 저장하고 이렇게 감사일기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저장 안 하고 감사일기로 넘어가면서 홀랑 날아가서 일단 제가 뭐 대충 이렇게 오늘은 제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용 중에 예찬이라는 요 단락이 있어요. 요 내용은 예찬? 예, 예찬. 이게 소제목으로는 현실에 색을 입히는 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 소설가 신미가인 미셀 투르니라는 요 사람 산문집에 예찬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게 볼바시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볼바시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슴도치가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웅크리고 또 어떤 위험이 닥쳐도 움츠리고 하는 이 자세를 볼바시옹이라고 하는데 사람도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사람의 접촉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는 반사 행동을 가리킨대요. 볼바시옹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내용을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이 행성에서 여행을 떠나고 마치고 갈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혹은 이 별에 여행 오려고 준비하는 새로운 영혼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조심할 목록만을 얘기하면서 볼바시옹 자세를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지구에 예찬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마음의 준비를 예찬할 준비를 하라고 말해줄 것인가 덜 움츠리고 덜 비난하고 더 많이 예찬하라고 말해줄 것인가 이제 요 내용이고요. 또 한 대목이 되게 좋은 말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은데 광부는 수많은 돌들에 불평하지 않는데요. 돌들을 이제 예찬하면서 보석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제 그 돌이 보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을 느끼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돼요. 정말 공감하는 것 같고 훌쩍 이렇게 어느샌가 벌써 여름이 오는 거 보니까
올 봄에 그렇게 감동을 많이 덜했는 것 같아요, 저는. 다가오는 가을을 많이 예찬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와, 멋있는 말로 엔딩까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은 건 그만큼 또 우리 작가님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것 어, 같아요. 가을을 예찬할 준비 저도 장착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이 내가 어제부터도 약간 조금 그런 감을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그런 대목에 약간 조금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이 호스피스를 겸한 이 안병동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즐거운 직장은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항상 보낼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순간순간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은 내가 봄을 덜 느끼는 것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또 연달아서 하게 되는 아침이네요. 우리 김순옥 작가님한테 지금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지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일을 해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보람을 느끼고 활기가 넘치고 더 하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브레이크가 걸어지잖아요. 내면에서. 그죠? 또 하고 계시는 일 자체가 멘탈이 강해야만 그 업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왜 천직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 순옥 작가님이 계시는 직업은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잘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엄명숙 작가님. 네, 엄영숙입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요. 잘하셨어요. 어제 그죠? 밤늦게까지 작업을 좀, 어, 서류를 낼 게 있어서 좀 했더니만 그렇네요. 오케이. 그래도 눈을 번쩍 뜨고 다시 40분을 더 자고요. 오케이. 일어나서, 어, 다른 책을 좀, 짧은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갖고 가는 책인데, 제가 최근에 철학에 관한 책을 그 중고 서적에서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철학 역사를 만나다라는 책을 또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매력이 있어요. 두 국가가 다 매력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스파르타 시민이라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아고게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 식사 제도래요. 근데 이 공동 식사 제도가 좀 재밌어요. 나름 의미가. 20살이 넘으면 스파르타 시민은 공동 식사를 해야 된대요. 일종의 밥상 공동체였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회적 평등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부자건 가난하든 간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한 밥상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아. 특이하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또 개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싶기도 한데 이거를 보면서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서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먹는데 순번을 정해가지고 밥을 하거나 뭐 라면을 주거나 주는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약간 개인의 개성이 없이 그냥 나는 밥이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어쨌든 공동체라는 그런 걸로 밥을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생각을 하게 하는 아침이었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는 지금 연락에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특강. 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선옥 작가님.
저희 문화원의 그 3층에 보면은 종합정보자료실이라고 도서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도서관 기능을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다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문화원에서 지금 일한 지 한 횟수로는 5년째 되는데 그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문화원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을 보면 사실 직원들은 아무도 이제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약간은 이제 장애인, 왜 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선생님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영 선생님이 항상 본인의 그 루틴이 있어요. 이제 오전 일과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뭐 1시 반, 2시만 되면 밖에 나가서 살짝 외출을 산책이죠, 이제. 산책을 하고 이제 문화원에 들어오는데 이제 산책을 끝나고 나서는 항상 저에게 와요. 항상 매일 와서 저한테 이제 묻죠. 선생님 오늘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똑같아요, 질문이 항상. 그게 참 오래됐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직원들은 이제 상대를 안 해주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는 똑같거든요. 그 선생님이 뭐 장애인이든 아니든 그냥 저에게는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매일 와서 안부를 묻고 뭐 궁금한 부분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제가 그 미디어 아트 전시실에 있는데 다영쌤이 그쪽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글로 써놨는데, 그리고 이제 다영쌤님이 저랑 몇 마디 주고받고 미디어 아트 전시실을 나가고 제가 다영쌤 가는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좀 외세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태주 시인의 그 글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저렇게 시작되는 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문화원에 있는 아주 순수하고 예쁜 다영 선생님 이야기를 감사일기로 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분이 성함이 다영 씨였어요? 권다영 선생님이에요. 우리 옆집 주민이세요. 오, 네, 우리 옆집.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서 인사하고 항상 네. 문화원 들어가면 앞에 이제 책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맞아요. 이제 씩씩하게 인사하죠. 옆집이 네. 누구시니까. 근데 그분 집안 분들이 다 좋으세요. 네. 어머니, 아버님 되게 좋으시고, 언니는 되게 또 미인이에요. 학교 선생님. 그렇구나. 선생님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요 막내한테는 늘 아픈 손가락이죠. 출근하는 길에 맞아요. 태워주시고 올 때는 그냥 혼자 알아서 버스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 이렇게 저보고는 인사를 잘 하는데 우리 남편한테 인사 잘 안 받는다. 따뜻한 얘기였습니다. 좀 더 잘해주세요. 우리 옆집 주민이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글귀인데, 그 일본의 어떤 한 여성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대요. 기억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과거에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걷지 못했다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잃어버리기 전에 휠체어를 타고 다녔었대요. 근데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자기가 걷지 못했었다라는 사실까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걷게 되었대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기가 과거에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 전에 못 걸었다라는 사실 자체까지 이제 그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걷게 되었다라는 제가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힘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생각에 대한 어떤 단단함을 오늘도 꾸준하게 잊지 않고 이렇게 단련시킬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21일차 미션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자꾸 후기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많이 웃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